118번째 질문입니다. 육근과 오온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불멸 1권 615페이지 본문입니다. 육근과 오온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육근이 단순한 눈동자와 같은 감각기관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등 감각기관과 정신작용을 합한 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때 결국 육근은 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온 또한 나를 말함이 아닌가요? 이 둘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혹시 육근으로부터 비롯되는 육식이 오온의 식에 포함되는 개념인지요? 그래서 오온의 식을 세분화해서 육근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식의 식과 오온의 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12처설이 이 세상 모두를 포섭하는 개념이라던데 거기에는 육근만 있지 오온은 없던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오온과 18개의 관계 616페이지 본문입니다. 우선 18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질문에서는 육근을 가로 삼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떨어져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18개를 없애면 오온도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색이 없다면 눈의 의미가 사라지듯이 육진이 없으면 육근이 필요 없고 역으로 눈이 없으면 색이 있어도 소용없듯 육근이 없으면 육진이 확인되지 않으니 진과 근은 서로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진과 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은 있음으로 드러나지만 근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없음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생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나는 눈이 있고 눈은 언젠가 없어질 육신이므로 나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색도 있고 눈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눈알이란 세상의 모든 색처럼 역시 진정한 안근의 앞에 드러난 것 가운데 하나이다. 만약 거울 앞에서 거울 속의 눈을 보았다면 그것은 단지 색깔을 본 것이지 보는 능력인 안정을 본 것이 아니다. 진실한 것이란 변화하거나 사라지지 말아야 하므로 결국 사라질 육신으로 이루어진 눈은 진정한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사고와 질병으로 빠지거나 시력을 잃을 수도 있으며 필경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을 꾸는 눈은 유관이 아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도 꿈의 세상이 보이니 이것은 정신의 눈이라고 해야 한다. 역시 꿈을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은 육신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이다. 정신은 보이거나 만져지는 육진이 없다. 이것은 죽거나 사는 물질이 아니다. 즉, 살로 이루어진 감각기관이 아니니 사라질 수도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진정한 육근이다. 사라지지도 않고 변할 것도 없는 허공과 같은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검은 종이에 검은색 글씨를 쓰면 보이지 않지만 흰 종이에 검은색 글씨를 썼을 때 명확히 보이는 이유는 종이와 글씨가 서로 상반되는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색 안경을 끼면 세상 자체가 녹색이 되므로 따로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투명한 물의 색을 보려면 눈 자체에는 어떤 색도 있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물보다 더욱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색과 눈의 상대적 관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색을 보려면 눈 자체에는 아무런 색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역시 다른 감각기관도 마찬가지다. 귀 자체에는 소리가 없어야 귀 밖은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혀 자체에는 본래 아무 맛이 없어야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니 육진 모두를 느끼려면 육근 자체에는 육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고 육진이 없는 육근은 맑고 투명하여 색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냄새도 없는 것이니 마치 허공과 같으므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공하여 변할 것이 없는 진실한 눈, 코, 귀, 혀 등의 감각기관인 육근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육근은 육진과 붙어있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눈과 꽃의 사이에 벽이 막힌다면 꽃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벽에 의하여 서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벽에 구멍을 내면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벽의 구멍으로 하여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허공이 하나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의 허공이 되어 꽃과 눈을 이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세상은 허공을 통해 눈과 붙어 있다는 것이고 붙어 있다면 둘이 아닌 것이 된다. 마치 전화선이 끊어지면 둘이 되었으니 통화가 불가능하지만 이어지면 하나의 선이 되어 통화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나라면 그 재질은 다를 수 없다. 한 덩어리의 자석도 전혀 다른 양극이 있듯이 허공의 재질은 하나지만 그 양쪽의 성품은 다르다는 것이다. 즉, 허공을 중심으로 양쪽 끝에 있는 눈과 꽃을 보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서로 다른 성품을 드러내지만 그 재질은 허공으로서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색은 무지개와 같아서 빛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이므로 빛을 가질 수 없다면 역시 색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아무리 아름다운 저녁 노을도 눈에만 보일 뿐 가지고 올 수 없듯이 색을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색이란 진실한 눈과 다름없는 공한 것이지만 한쪽은 보이고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육진과 육근의 관계이다. 근과 진은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졌으므로 느낄 수는 있으나 서로 통해서 하나이니 재질은 같은 것이고 그 가운데 이미 모든 근은 공함으로 역시 모든 진도 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육진은 매 찰나마다 변하는 것이기에 머물지 않으므로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 얼음으로 만든 조각품을 더운 곳에 두었다고 생각해보자. 그 모양은 순간마다 녹아 변하고 있으므로 단 1초도 같은 모양은 없을 것이니 그 얼음 조각의 고정된 모습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렇게 변하다 결국 얼음이 녹은 물마저 증발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니 과연 어떠한 모습을 그 얼음 조각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육진의 특징은 순간에 생겨나고 매 찰나 변화하여 사라지는 생멸법이니 만약 육근이 없다면 확인될 수도 없는 허공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육진이란 육근과 다름없는 공한 것이지만
단지 육근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환상인 꿈과 조금도 다름없는 법칙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공한 근과 진이 만나면 무엇이 생겨나는가를 살펴보자. 질문에서는 육근을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등 감각기관과 정신작용에 합한 것이라 표현했으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육진과 육근이 만나야 그 둘 사이에서 보인다, 들린다, 냄새난다, 맛있다, 만져진다, 의미 있다라는 6가지 인식, 즉 육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감각기관과 정신작용의 화합은 사실 육근이 아니라 육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미 육진과 육근이 공한 것이었으니 그 둘 사이에서 드러난 육식은 어떻겠는가? 암소와 수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반드시 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듯 색과 눈 그리고 육진과 육근 이 양쪽이 모두 공함으로 그 사이에서 나온 육식도 당연히 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육식이 없다면 육진이나 육근이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 육식이 없다면, 다시 말해 보인다는 인식이 없다면 육근이 없을 테니 눈이 있다고 느낄 수도 없을 것이고 역시 육진도 있을 수 없으니 색깔이 있다고 느낄 수 없게 되므로 단지 육식이 있을 때만 육진이나 육근도 있는 것으로 느껴질 뿐이다. 결국 육진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일컫는 말이므로 산하 대지와 일체 중생의 육신을 뜻하고 육근은 그것을 느끼는 감각기관이니 중생이 자신의 몸이라고 착각하던 것을 가리키며 육식은 허망한 육진의 세상과 공한 육근인 감각기관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모든 느낌을 말하는 것이니 이 3가지를 빼고 나면 세상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한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은 세상과 자기의 몸이 별개의 것이고 몸과 마음도 각각 나뉘어 있다고 착각하면서도 오히려 감각과 몸은 하나라고 믿음으로 마음과 몸은 하나인지 둘인지 아니면 각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과 마음과 몸이 결코 둘이 될 수 없고 세상이란 단 하나의 덩어리, 즉 정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에 생겨나는 어리석음이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진, 근, 식, 즉 18개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곧 셋은 공한 하나의 덩어리이고 한 덩어리가 셋으로 나뉘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곧 허공 또는 열의 장이라고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온을 설명하겠다. 18개가 본래 허공 자체로 녹아있으니 이것을 허공장 세계라고 하되 근과 진이 화합되면 식이 드러나는 것처럼 18개인 육진과 육근과 육식 이 셋이 화합되면 다시 드러나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으로 곧 분별력과 의지력을 말한다. 분별력이란 오온 가운데 상온을, 의지력이란 행온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일어나되 그 능력의 차이가 있기에 그로 인해 일체 중생의 존귀함과 빈천함이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일체 중생의 근본인 18개는 허공에 두루 하여 공평하게 일체 중생이 공유하되
단지 그로부터 드러난 생각이 어떻게 18개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중생에서 부처까지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정리하면 세곤이란 육진이 어우러져 드러난 모든 있음을 말하고, 수온은 곧 육근이며 시곤은 세곤과 수온이 화합됨으로 생겨난 인식이고, 이 셋의 사이에서 다시 솟아나는 것은 상온과 행온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곤과 수온과 시곤이 만난 18개는 하나의 바다로, 그로부터 드러나는 파도는 상온과 행온으로 본다면 그 이치가 명확해진다.